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월 3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FOMC 회의를 이제 앞두고 어제 우리 시장도 1.3% 곱스피 약세 현상을 보였었는데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항상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을 미리 어떻게 알고 빠진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한 0.77%, S&P 500이 1.3%, 나스닥이 마이너스 1.96%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 쪽의 러셀 2000도 마이너스 1.35,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67%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보시면 어제는 필수 소비재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0.07 상승을 한 반면에 나머지 10개의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특히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3% 그리고 IT가 마이너스 1.94, 자유소비재 마이너스 1.71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뭐 이외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등등 이런 섹터들이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네,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거고 에너지가 이렇게 빠진 걸 보니까 유가가 어제는 좀 빠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77.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섹터도 2.3% 빠지면서 유가 빠진 만큼 에너지 섹터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도 6%나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도 한 6.2%, 2.7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유럽 쪽에 뭐 TTF 가스도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네. 그냥 뉴스 기사 하나 본 거로는 뭐 15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이었다 뭐 이런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따뜻해서 또 천연가스 가격이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었고요. 네. 뭐 구리나 금도 좀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이 어제 또한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23,000달러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22,7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16,000불 하다가 23,000까지 왔다가 빠지는 거라서 크게 추세적인 뭐 하락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유가는 빠졌는데 어제 보니까 금리는 또 올랐네요. 네, 금리 쪽 보시면 4bp씩 올랐습니다. 10년물이 3.54, 2년물은 4.24.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 70bp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아무래도 FOMC 회의 이번 결과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방향성을 또 모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54, 4.24 요 정도에서 이제 딱 지금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S&P 500이 지금 뭐 이제 4천선을 넘겨놓은 상황에서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나 증권사에서 올해 시장을 이제 전망하셨던 분들도 이제 약간 시장의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가 들어보다 보니까 S&P 500을 3,200으로 올해 하단을 전망하셨던 분이 이제는 3,800 정도 떨어져 봐야 3,800 정도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섹터별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섹터는 빅테크 했고. 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한 2% 넘게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한 1.6%, 그리고 메타가 마이너스 3%, 엔비디아가 또 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 5.9% 하락을 했고요. 그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던 테슬라가 어제는 마이너스 한 6.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섹터별 종목 좀 말씀드리면 금융 쪽에서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블랙록 다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웰스파고만 한 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쪽 기업들 보시면 엔비디아 5.9%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었고 브로드컴 마이너스 1.6%, AMD가 이번 주에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한 마이너스 3.9%, 마이크론도 한 마이너스 3.4%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2%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어제 보시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GM이 한 마이너스 4.4%, 포드도 마이너스 한 2.9%, 특히 루시드나 리비안 이런 스타트업 전기차들이 마이너스 8.7%, 리비안도 한 9%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리오프닝 쪽 뭐 카니발도 마이너스 3.5%, 라스베가스 샌즈 마이너스 1.8%, 에어비앤비도 마이너스 5.6% 빠지면서 뭐 금융이든 반도체든 리오프닝이든 자동차든 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뭐 헬스케어 쪽도 다 3, 4%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J&J도 3.7%, 모더나도 한 4.5%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필수 소비재 쪽만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뭐 P&G가 0.3%, 코카콜라도 한 0.3% 강세로 마감을 했고, 뭐 코스트코는 그냥 보합권, 월마트가 한 0.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쭉 불러주시는 거 보면 웬만한 거 뭐 3%, 5%, 테슬라도 6%, 뭐 이러니까 숫자 자체는 되게 좀 화러블한 네, 6%씩 이래 빠지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면 그렇게 시장 자체의 이번 어젯밤의 조정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이유가 연초 대비 다 뭐 30%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받는 조정이라서 지난 작년 상반기에 봤던 그런 계속 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는 이 하락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른 그런 하락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4.5% 빠졌지만 연초 대비 뭐 37%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좀 빠져줘라. 이제 바닥 친 것 같은데 빠지면 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뭐 특별하게 발표가 되었었던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림 1번을 봐주시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당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뭐 FOMC도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림 1번에는 이제 그 실적 발표 일정을 주간별로 해서 S&P 500 기업들 중에 몇 퍼센트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냐라는 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만 S&P 500 기업들 중에서 약 35%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애플, 아마존, 알파벳, 뭐 포드, GM 이런 회사들이 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만 한 35%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10%, 다다음 주에 6% 이렇게 추이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좀 뭐 실적 발표 앞두고 FOMC 앞두고 약간 시장이 이렇게 좀 오늘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JP 모건의 마르코 콜로나비치 이분이 또 좀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시면 1분기가 시장의 전환점이 뭐 될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 오지 않았고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둔화된 실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 경기 침체 리스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인데 강한 노동 시장은 침체 리스크를 늦추지만 민간 수요가 악화된 것이 침체 가능성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시킨다. 뭐 이런 어제 또 CNBC 쪽에서 코멘트가 나왔었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S&P 500 기업들의 그 EPS 추이 제가 어제 갖고 왔었는데 뭐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해서 뭐 실적 시즌 오는 거 보면서 그 수치들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뭐 블룸버그 기사들 보다가 삼성전자가 오늘 한국에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뭐 이런저런 그 리포트들이 있어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본 실적 발표를 하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컨퍼런스 콜도 있고 이렇게 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룸버그 쪽에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리포트를 같이 참고를 해서 사진이랑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의 지난해 상반기부터 뭐 재고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재고 추이는 그림 2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하얀색 선이 SK 하이닉스고요.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핑크색 선이 마이크론인데 이 재고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근데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네. 공급자 우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재고 추이는 3Q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아, 예. 예, 그렇네요. 네. 마이크론이 4Q까지 지금 나와 있고 네. 3Q 정도에는 계속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의 재고 수준이 타 국가보다 높고 그 재고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반도체 때문이다. 네. 삼성전자의 특히 반도체 재고 수준이 꽤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그래프는 일단은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네. 그런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 3번을 봐주시면 메모리 칩 뭐 ASP 가격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흰색 선은 D램 ASP고요. 파란색 선은 낸드인데 이번에 거의 한 QQ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한 30%를 넘게 ASP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 거의 역대 최고의 하락폭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4번을 봐주시면 메모리 프리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칩 생산량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 기업들의 매출도 한 마이너스 30%에서 50%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림 5번은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인데 여기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한 31.4%, 그리고 키옥시아가 뭐 한 20.6%, 그리고 SK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 19%, 마이크론도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는 제품들의 소비를 했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런 소비를 미루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생산하는 칩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이런 소비 이런 것들이 좀 억제된 상황인데 이런 억제된 상황이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리포트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는 좀 이런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을 하면서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6번 보시면 이게 인텔의 매출 추이입니다. 네. 인텔의 매출 추이인데 그 위쪽에 있는 화살표는 이번 분기에 발표를 한 인텔의 매출 추이인데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매출이 줄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가이던스입니다. 이 가이던스도 거의 한 15년 전 매출 가이던스가 거의 15년 전 수준까지 돌아왔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개인용 컴퓨터 칩 시장의 침체 이런 것들이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가장 맨 밑에 있었던 결론, 뭐 총평을 보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이다. 뭐 낸드 시장이 치열하고 올해 1분기부터는 좀 회복을 할 것이다.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뭐 컨퍼런스 콜에 뭐 글로벌하게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리포트를 이제 들고 와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 600만 명 넘는 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이런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리포트를 네, 지금 가지고 오셨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림 3번이 이제 cyclical slump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긴 한데 우리가 약간 구조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가 있어요. 이 축구 선수들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예, 그러면 저 회복할 수 있나? 옛날에 류현진 선수도 이제 어깨 수술을 했을 때 저런 수술을 하고 나서 제대로 이제 복귀하는 선수가 많지는 않은데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부상에 의한 큰 슬럼프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cyclical slump라고 되어 있고 historic decline 과거의 하락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지금 ASP가 빠지는 그런 부분을 겪고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딱 한 15년, 16년치의 그래프를 딱 보여주니까 저도 이렇게 오래 기간 동안의 차트는 처음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흰색 선이 이제 D램 ASP QOQ 네. 동량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파란색이 이제 낸드 플래시인데 지금 또 특이한 점은 낸드 가격이 잘 안 빠지고 디램만 확 빠졌던 게 이제 2015, 16년 넘어갈 때, 예, 고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1년 넘어갔을 때도 낸드 가격은 올라왔는데 이제 디램 가격은 좀 더 빠지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2019년, 2018년 말이죠. 이게 네, 그죠? 그렇습니다. 2018년 한 3분기부터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네, QOQ로 거의 뭐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하락을 했던 게 2018년 3Q, 4Q였었는데 이 하락의 폭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제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이 딱 2018년 4Q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네. 네, QOQ 하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2019년 1Q, 2Q까지 계속 어닝 쇼크가 나오진 하긴 하지만 이 ASP 하락률이 다시 돌아서면서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20만 되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이런 적이 계속 반복됐었다.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 슬럼프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림 4번도 예. 지금 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반도체 칩 생산이 줄었었던 급락하고 있다. 예. 자유낙하하고 있다. 프리폴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도 보니까 딱 2018년에서 19년 초까지 있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비슷한 시 아마 이게 로그 차트로 보면 거의 이제 떨어지는 이 증감률이 거의 비슷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긴 하지만 원래 반도체가 사이클 기업이고 예,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단지 이제 그림 6에 나오는 인텔 매출은 참 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보니까 그렇죠. 가이던스가 거의 15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매출액 기준으로요. 이런 부분이 이제 AMD나 엔비디아나 네, 여러 그렇습니다. 분야에 있어서 이제 파운드리까지 네. TSMC가 하는 파운드리까지 인텔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반도체 사업 부분이 경쟁 구도에서 참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특징주 한번 네, 체크해 그렇습니다. 볼까요? 일단 어제 애플이 특징주였습니다. 일단 12월로 마감하는 분기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1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뭐 매출액이 121.1 빌리언 정도가 되고 EPS는 1.94 정도로 그 레피니티브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뭐 맥북 기타 제품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 정조우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물가나 금리 인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확하게는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반도체 쪽도 좀 안 좋았었던 것 같고요. 애플의 주가도 2% 정도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19년 3월 전에 2018년 10월, 11월, 12월에 애플 주가도 급락을 했다가 네. 3월 달 요 실적이 나오는 전후로 이미 바닥을 짚고 그때도 2019년도에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했던 해가 2019년이었는데 그래서 1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을 또 합니다. 또 어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
뭐 투자 의견 매도 의견 나온 리포트가 네, 있었습니까? JP모건의 라이언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목표가는 $120를 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코멘트로는 올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불확실성에 기반한 상승이다. 향후에 마진율이 더 떨어질 것인데 올해 1분기부터 컨센서스가 추가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 분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포드 같은 회사는 이제 테슬라가 이 전기차 쪽의 리더기 때문에 약간 포드라든지 다른 자동차들도 비아디라든지 다 같이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포드도 그 마하2라는 자동차 전기차 모델을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마하2는 테슬라의 모델 한 Y급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가격을 약 한 $600에서 $5,900 정도 이 레인지로 가격을 낮췄고요. 지난번에 테슬라는 모델 Y 가격을 낮출 때 Y 기준으로 한 $13,000 정도를 인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테슬라를 따라가듯이 P를 내리고 Q를 올리는 전략이다. 그래서 following 테슬라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포드도 당연히 마진 축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2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 가격이 한 47,000불 정도가 되는데 가격을 기본 모델은 한 1.9% 인하가 적용이 되면 46,000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마하2의 가장 비싼 GT 모델은 가격이 7만 불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낮췄을 때 한 8.4% 인하가 되면 한 $6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모델마다 그 인하의 폭은 다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전기차들 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테슬라나 GM, 포드, 루시드, 리비안 이런 전기차들 모두 좀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 어제는 좀 나왔습니다. 네. 그 JP 모건의 이 라이언 브링크먼 이분의 과거 리포트는 가격 목표가 추이가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네. 가격 인하 때문에 그 차량에서 벌어들이는 뭐 수익성은 당연히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는 건 맞겠죠. 네. 떨어지는 건 맞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투자할 때 결국은 이제 구독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을 미래 수익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 부분이 이제 Q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진율이 나중에 오히려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을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율 하락. 근데 그 부분은 작년에 가격 인하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그 큰 폭으로 빠지면서 그거는 이미 다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예, 한 것 같고. 근데 170불 정도,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120불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120불. 120불, 우리가 저번에 그 120불일 때 이제 공부를 해보면 PER 이제 한 23배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23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예, 투자 의견을 여기서 매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타겟 프라이스 120에, 예, 이렇게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코인 쪽이나 중국 ADR 관련주들 다 또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인 관련주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스퀘어, 블록인데요. 한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도 8.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ADR주 알리바바가 마이너스 6%, 징둥닷컴도 마이너스 6%, 그리고 핀두어도도 마이너스 7.2%, 텐센트 마이너스 6.7%, 빌리빌리 마이너스 한 8.9%,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 니오가 마이너스 5.4, 샤오펑 마이너스 6.27, 그리고 반면에 비아디만 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미국 주식들, 뭐 코인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 다 이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 기업들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많이 올라왔고, 뭐, 항생테크 이런 지수들도 꽤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기술 조정을 받고, 어제 티미너스 기자가 얘기도 뭐 하긴 했었지만,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높으면 또,
제롬 파월이 그죠? 예, 또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예,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회의 전에 좀 주가가 빠져서 좀 다행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뭐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나 시카고 PMI 그리고 또 중요한 4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직원들한테 돈을 낼 때 그 고용 비용 지수인데 4분기 컨센서스가 1.1%로 되어 있고요. 지난 분기가 1.2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비용 지수도 좀 둔화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제일 뭐 눈에 네. 좀 들어오고요. 예, 전월에 8.6이었는데 컨센이 6.8. 네. 네. 주택 가격 지수가 지금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연준 의원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 PMI는 전월에 45.1이고 네. 오늘도 45.1 정도 동일하게 예상을 하네요.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또 주요한 지표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민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